정승호는 그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7시에 출근했습니다. 54세 대기업 영업본부장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감을 느끼며 28년째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죠. 집에서는 아내 한미영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서로 각방을 쓰며 마치 룸메이트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들려온 밝은 목소리. 서유나 차장이었습니다. 38세의 그녀는 2년 전 승호의 팀으로 발령받아온 이후 가장 신뢰하는 부하 직원이 되었어요. 유나 차장 일찍 왔네. 네, 오늘 발표 준비 때문에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유나의 향수 냄새가 승호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여성의 향기였습니다. 아내에게서는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많이 긴장되지. 조금요. 하지만 본부장님이 도와주셔서 자신 있어요. 유나의 미소가 승호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소 같았어요. 연말 워크샵 당일. 회사에서 주최하는 1박 2일 일정이었습니다. 낮에는 교육과 팀 빌딩, 저녁에는 송년회가 예정되어 있었죠. 송년회가 시작되고 술이 몇 잔 돌고 나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승호는 평소보다 많이 마셨어요. 정년까지 5년 남은 상황에서 느끼는 허탈감 때문이었죠. 본부장님 괜찮으세요? 유나가 승호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이요? 평소 같았으면 별거 아니야 라고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말하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본부장님 같은 분이. 유나 차장은 어때? 집에 가기 싫을 때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나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그냥 궁금해서. 요즘 나는 집에 가는 게 숙제 같거든. 유나가 술잔을 돌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집에 들어가면 남편은 병원에, 딸은 학원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요. 그래? 네. 가끔은 이대로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28년 동안 이 회사 다니면서 뭘 위해 살았나 싶을 때가 있어. 본부장님.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냥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정승호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고. 유나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저도 그래요. 워킹맘이라는 타이틀에 갇혀서. 서유나라는 개인은 없는 것 같아요. 힘들지? 네. 하지만 어쩌겠어요. 살아야죠. 송년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승우와 유나는 호텔 라운지에서 계속 술을 마시며 대화했어요. 유나 차장,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 네. 남편과는 어때? 행복해? 유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익숙해요. 익숙함과 행복은 다른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와서 행복을 바라는 게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승우가 유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가늘고 예쁜 손가락 하지만 결혼 반지가 선명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아내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지.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특히 밤에. 혼자 침대에 누워있으면 정말 외로워. 유나도 같은 마음인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남편이 늦은 수술이라도 있으면 혼자 있는 게 무서워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뭐 해? TV 보거나 책 읽거나 그냥 견뎌요. 라운지의 조명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벌써. 유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일정 있으니까 올라가야겠네. 그래야겠어. 두 사람이 일어서는데 승호가 살짝 비틀거렸어요. 술이 꽤 올라왔나 봅니다. 괜찮으세요? 유나가 승호의 팔을 잡아 지탱해 주었습니다. 고마워.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공기가 무거웠어요. 몇 층이에요? 12층. 저는 14층이에요. 12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렸을 때 승호가 나가지 않고 유나를 돌아봤습니다. 유나 차장. 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 저도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승호가 급히 문을 막았어요. 그럼 내일 봐.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각자 방으로 돌아간 두 사람.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워크숍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후 승호와 유나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자주 눈이 마주쳤고 대화도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유나 차장, 오늘 저녁 약속 있어? 어느 금요일 오후 승호가 유나의 자리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니요. 딸이 친구 집에서 자기로 해서. 왜요? 대형 프로젝트 제안서 마감이 월요일인데 주말에 나오기는 그렇고. 오늘 밤에 좀 정리하면 어떨까? 좋아요.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 없으니까. 저녁 8시. 사무실에는 승우와 유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건물도 한산해졌어요. 배고프지 않아? 치킨이라도 시킬까? 좋아요. 맥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야근할 때 맥주 한 캔 정도야. 승우가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사왔습니다. 회의실에서 제안서를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승우가 유나 옆에 앉아서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어깨가 살짝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어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나가 펜으로 표시하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때 승우가 유나의 손목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향수 바꿨어? 네. 아, 네. 새로 산 거예요. 좋은 향이네. 유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제법 작업이 진행되었고 맥주도 몇 캔 마셨어요. 목이 좀 뻐근하네. 유나가 목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컴퓨터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잠깐 쉬자. 네. 유나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밤늦은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어요. 야경이 참 예쁘네요. 승호도 유나 옆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에 회사에 있을 일이 별로 없어서 처음 보는 것 같아. 저는 가끔 야근하면서 봤는데 볼 때마다 좋아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았지만 아무도 피하지 않았어요. 유나 차장. 네. 요즘 회사 다니는 게 예전보다 재미있어. 왜요? 승우가 유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유나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부장님, 이상한 말인가? 아니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정말? 네. 본부장님과 함께 일할 때가 가장 즐거워요.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유나 차장, 나. 요즘 당신 생각을 많이 해. 저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아요. 하지만 승우가 조심스럽게 유나의 얼굴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저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첫 키스였어요.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지금 뭘 한 거죠?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는 안 돼. 저도요. 다시 한 번 더 깊은 키스를 나눈 두 사람. 이번에는 더 간절하고 열정적이었어요. 유나. 네. 당신이 너무 좋아. 저도. 본부장님이 좋아요. 승우가 유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성의 따뜻한 체온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어요. 회의실 소파에 앉아 서로를 안고 있는 두 사람. 창밖의 야경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어요. 유나야. 네. 이름으로 불러주시네요. 이제 그래도 될 것 같아서. 저도. 승호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 두 사람은 그렇게 밤늦도록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안서는 이미 잊혀진 지 오래였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잠들기 어려웠어요. 새로운 감정에 설레면서도 불안했거든요. 그 야근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상사와 부하 직원이었지만 내밀한 감정을 공유하는 특별한 사이가 되었어요. 승호 씨,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지. 어디로 갈까? 조용한 곳으로. 회사 사람들 없는 곳으로요. 두 사람은 회사에서 좀 떨어진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개인 룸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 조용하네. 네, 가끔 혼자 올 때가 있어서 알고 있었어요. 혼자 이런 곳에 와?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승우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오지 마. 나랑 같이 와. 그래도 될까요? 우리 사이인데 뭐가 안 돼. 유나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호 씨,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죠? 어떻게 알았어? 저도 그랬거든요. 계속 생각났어요. 뭐가? 승호 씨 손이 제 얼굴을 만질 때. 그 느낌이요. 승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계속 생각했어. 유나 향기, 유나 목소리. 저희,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아. 식사 후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나야, 솔직히 말해줘.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 거야? 처음에는 존경하는 선배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자로 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난번 워크샵 때부터. 나도 그때부터였어. 당신을 여자로 의식하기 시작한 게. 유나가 승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뭐가? 이런 감정.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 결혼하고 처음이에요. 승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야. 아내와 연애할 때도 이런 설렘은 없었던 것 같아. 정말요? 정말이야. 유나를 보면 가슴이 이렇게 뛰는 게 처음이야.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다시 키스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연스럽고 달콤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야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월말 보고서 때문이었어요. 오늘도 늦겠네. 괜찮아요. 어차피 남편도 병원에서 늦을 거고. 미안해. 자꾸 야근시켜서.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왜? 승우 씨와 단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무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목마르지 않아? 차라도 끓일까? 좋아요. 유나가 팬트리에서 차를 끓이는 동안 승우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네. 승우가 유나의 허리를 뒤에서 감쌌습니다. 깜짝이야. 누가 와요? 이 시간에 누가 와? 우리밖에 없어. 승우가 유나의 목에 키스했습니다.
승호 씨, 여기서요? 왜? 안 돼? 누가 볼까봐. 걱정 마. 아무도 없어. 승호의 손이 유나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나의 숨이 가빠졌어요. 승호 씨. 응? 저. 이상해져요. 어떻게? 가슴이 뛰고. 어지러워요. 승호가 유나를 돌려 세워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이 열정적으로 키스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열기였어요. 유나야. 나 미치겠어. 저도요. 승우가 유나를 본부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정말 괜찮아?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원해요. 소파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간절히 안았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지고 서로의 체온을 느꼈어요. 유나야. 정말 사랑해. 저도. 승우 씨를 사랑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본부장실에서 첫 관계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었어요. 사랑을 나눈 후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아니요. 전혀요. 다행이야. 승우 씨는요? 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유나가 승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는 없어. 저도요. 밤늦게 각자 집으로 돌아간 두 사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야근을 핑계로 만나거나 주말에 몰래 시간을 보냈어요. 여보세요? 어느 토요일 오후 유나에게 승호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뭐 해? 집에 있어요. 딸이 학원 가고, 남편은 병원이고. 만날 수 있어? 어디서요? 우리 집으로 올래? 아내도 없고. 유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승호의 집에 가는 건 위험했거든요. 괜찮을까요? 괜찮아. 아무도 없어. 그럼. 잠깐만 갈게요. 승호의 집은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유나가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와. 정말 넓네요. 그냥 큰 것뿐이야. 따뜻함은 없어. 거실에 앉은 유나에게 승호가 와인을 건넸습니다. 낮부터 술을 마셔도 되나요? 주말인데 뭐 어때? 그리고 우리 둘뿐인데.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집에서 만나니 더욱 편안했어요. 승호 씨 방도 구경시켜 주세요. 정말? 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승호의 침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눈에 띄었어요. 여기서 혼자 주무세요? 응. 아내랑은 각방 쓴 지 오래됐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웠지. 유나 만나기 전까지는. 승우가 유나를 침대에 앉히고 옆에 앉았습니다. 유나야. 네. 여기 와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승우가 유나의 손을 잡고 키스했습니다. 침실에서의 키스는 사무실에서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승우 씨. 낮인데.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은데? 누가 와요? 안 와. 아무도. 두 사람은 천천히 옷을 벗으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낮 시간이라 더욱 선명하게 서로를 볼 수 있었어요. 유나야. 정말 예뻐.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것 없어. 너무 아름다워. 사랑을 나눈 후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대화했습니다. 승호 씨. 응? 이런 시간이 꿈만 같아요. 왜? 결혼하고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감정이 있는 줄 몰랐어. 유나가 승호의 가슴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계속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고 싶어. 하지만
하지만요. 현실이 녹록지 않잖아. 우리 둘 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이 너무 소중해서. 승우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그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 그 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때로는 모텔에서, 때로는 승우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 봐서요. 유나 차장, 이 서류 좀 확인해 주세요. 네, 본부장님. 겉으로는 여전히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둘만 있을 때나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짧은 스킨십을 나누기도 했어요. 승우 씨.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보고 싶었어요. 승우가 유나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나도.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네. 딸이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 집으로 와. 엘리베이터가 유나의 층에 도착했을 때 승우가 유나의 손등에 빠르게 키스했어요. 기다릴게. 유나가 빨간 얼굴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두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지만 동시에 위험 신호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요즘 많이 바빠? 같은 팀 김 과장이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네. 왜요? 야근이 많아진 것 같아서. 본부장님이랑 둘이 있는 일이 자주 보이던데. 유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프로젝트가 많아서요. 그래도 조심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 무슨 의미죠?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김 과장이 말을 흐렸지만 유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걸. 한편 승호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승호 형, 요즘 젊어 보이는데? 동기 박상무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왜? 표정이 밝아졌어. 뭔가 좋은 일 있나? 별거 없어. 설마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 아니지? 농담이었지만 승호에게는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하, 농담이야. 근데 정말 표정이 좋아졌어. 그날 저녁 모텔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아. 유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느낌이야. 어떡하죠? 일단 좀 더 조심해야겠어. 회사에서는 정말 모르는 사이처럼 행동해야겠어요. 그래야겠어. 힘들겠지만.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직접적인 위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승우의 아내 미영이 저녁 식사 시간에 말을 꺼냈습니다. 응. 요즘 많이 바빠? 그냥 그래. 야근이 많아진 것 같던데. 승우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그런데 오늘 마트에서 박 여사를 만났는데. 박 여사? 당신 회사 김 과장 부인 말이야. 승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는데? 그냥. 요즘 당신이 젊은 여직원하고 자주 야근한다고 하더라. 무슨 소리야? 나도 그렇게 말했어. 당신이 그럴 사람 아니라고. 미영의 목소리에는 의심보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지만 승호에게는 경고로 들렸습니다. 그런 소문 신경 쓰지 마. 응. 근데 조심해. 괜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승호는 유나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유나야, 큰일이야. 왜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소문이 부인들 사이에까지 퍼진 것 같아. 정말요? 응. 당분간 정말 조심해야겠어. 알겠어요. 당분간 만나지 말까요? 승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좋겠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떨어져 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참지 못한 승우가 유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고 싶어요. 오늘 점심 가능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회사에서 먼 곳으로. 제가 장소 정할게요. 두 사람은 차로 30분 거리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일주일이 1년 같았어. 승우가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승우 씨 얼굴 못 봐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정말 조심해야겠어. 더 이상 들키면 안 돼.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게 맞나 싶어요. 유나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승우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는 없어. 저도요. 승우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회사에서의 의심의 눈초리는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유나 차장. 인사팀 홍 과장이 유나를 불렀습니다. 네. 혹시 시간 되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개인적인 상담이에요. 인사팀 사무실에서 홍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 차장,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 왜 그런 말씀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워킹맘으로 일하기 힘들죠? 그냥 괜찮아요. 혹시 업무상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특히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문제 있으면. 유나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돌아온 유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인사팀에서까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저녁 승우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팀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상급자와의 관계 문제가 있으면 말하라고. 승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위에서 알고 있는 것 같아. 어떡하죠? 일단 더욱 조심해야겠어.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같이 야근을 하던 승우와 유나.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였어요. 오늘은 정말 끝났네. 유나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늦었네. 괜찮아요. 승우 씨와 함께 있으니까. 승우가 유나에게 다가가 어깨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목이 많이 뻐근해? 조금. 시원해요. 이렇게? 승우의 손이 유나의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했습니다. 네. 정말 시원해요. 유나가 눈을 감고 승우의 손길을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 깜빡했다. 서류를.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김 과장이 승우와 유나의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승우가 유나의 어깨를 마사지하고 있는 장면을.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서류를 깜빡해서. 김 과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김 과장. 유나 차장 목이 아프다고 해서. 승우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김 과장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네. 그럼 서류만 가져갈게요. 김 과장이 자신의 자리에서 서류를 가져가며 몇 번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수고하세요. 김 과장이 나간 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들킨 것 같아.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과장이 뭘 받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일단 진정하자. 별거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수밖에.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 과장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승우와 유나를 볼 때마다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유나야, 조심해. 같은 팀 이대리가 유나에게 귓속말했습니다. 왜요? 김 과장이 내 이야기를 자꾸 해. 본부장님과의 관계 말이야.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너무 가깝다고. 조심하라고. 유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편 승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승호 형. 박상무가 승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왜? 요즘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유나 차장과의 관계 말이야. 승호가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관계? 그냥 업무상 관계지. 김 과장이 어젯밤에 봤다고 하던데. 형이 유나 차장 어깨 마사지 해주는 걸. 목이 아프다고 해서. 그래, 나도 별거 아니라고 했어. 하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승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심해. 인사팀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 것 같더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긴급히 만났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승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떡하죠? 당분간. 정말 당분간은 만나지 말자. 얼마나요? 한 달. 아니 2달 정도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오래요? 어쩔 수 없어. 더 이상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알아요. 하지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승우가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힘들어. 하지만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야. 그렇게 두 사람은 또다시 헤어져야 했습니다. 2달 동안 승우와 유나는 정말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적인 대화만 나눴어요.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그리움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사이 소문은 조금씩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유나야, 많이 힘들어 보여. 팀 회식 자리에서 후배 박사원이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 요즘 많이 야위셨어요. 실제로 유나는 많이 야위러 있었습니다. 승우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냥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집에서도 힘드시죠? 워킹맘이라. 뭐, 그래도 할만해. 하지만 실제로는 집에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태영이 유나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요즘 이상해. 어느 날 밤 태영이 말했습니다. 뭐가? 예전과 달라. 뭔가. 딴 생각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잠잘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 유나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정말? 응. 요즘 일이 너무 많아. 태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의심의 눈빛은 남아 있었어요. 한편 승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아내 미영이 아침 식사 시간에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예전보다 말이 없어졌어. 그리고 뭔가 우울해 보여. 승호는 유나와 떨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나이가 나이니까. 여러 생각이 많아져서.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별거 없어. 그럼 다행이고. 2달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승호가 참지 못하고 유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고 싶어요. 내일 점심 가능해요? 유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전처럼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다음 날 두 사람은 차로 1시간 거리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 승우가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미칠 것 같았어요.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승우 씨도요. 많이 힘드셨죠?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는 없어. 저도 그래요. 승호 씨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시작할까? 네. 하지만 더 조심스럽게. 당연히.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은밀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간절했습니다. 헤어져 있던 시간 때문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어요. 승호 씨, 이제 정말 못 떨어져요. 모텔에서 사랑을 나눈 후 유나가 말했습니다. 나도야. 2달 동안 지옥 같았어. 다시는 이렇게 헤어지지 말아요. 약속해. 하지만 조심스럽게 만나려 했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승호가 유나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래? 아내가 친정에 갔어. 정말요? 괜찮을까요? 괜찮아. 내일 아침에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갈게요. 저녁 8시 유나가 승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어서 와. 승호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만나네요. 그러게. 오늘은 시간도 충분하고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해먹고 와인을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함께 하는 것도. 나도. 마치 진짜 부부 같아. 언젠가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승호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싶어. 정말로.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승호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유나야. 그들은 간절하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새벽 2시쯤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호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내가. 설마 벌써 돌아온 건 아니겠지? 하지만 곧 확실해졌습니다. 현관에서 신발 벗는 소리, 그리고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여보? 깨웠어? 어떡해요? 유나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진정해. 일단 옷부터 입어. 승호도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했어요. 베란다로 나가 있어. 내가 아내를 돌려보낼게. 안 되겠어요. 들킬 것 같아요. 그럼 화장실에. 아니야, 안전하지 않아. 그때 미영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보? 방에 있어?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승호가 가운을 걸치고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왜 벌써 돌아왔어?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병원 다녀오고 일찍 왔어. 아, 그래? 많이 아프셔? 아니야, 별거 아니었어. 그런데 왜 깨어 있어? 그냥 잠이 안 와서. 미영이 침실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아, 피곤하지? 거실에서 차라도 한잔 하자. 승호가 급히 미영을 제지했습니다. 왜? 나 씻고 자고 싶은데. 잠깐만. 이야기할 게 있어서. 무슨 이야기? 그때 침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움직인 소리였어요. 뭐야? 방에서 소리가. 미영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창문 열어둬서 바람에 커튼이. 하지만 미영은 이미 침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승호가 미영의 팔을 잡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영이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옷을 급히 입고 있는 유나를 발견했죠. 이게 뭐야?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이건 누구야? 이 여자는 누구야? 미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나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대답 안 해? 누구냐고. 회사 후배예요. 승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사 후배가 새벽에 우리 침실에서 뭘 해?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여보,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진정하라고? 당신이 다른 여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유나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이만. 어디가? 가만히 서 있어. 미영이 유나를 막아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이름이 뭐야? 서유나입니다. 서유나? 결혼했어? 네. 결혼했으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미영이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여보, 유나 씨는 보내줘. 나한테 화내. 닥쳐. 당신이 뭘 할 자격이 있다고 그래? 미영이 승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당신. 미영이 다시 유나를 향했습니다. 가정 파괴자가 뭐가 죄송해?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 정말 죄송합니다. 유나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울지 마. 울 자격도 없어. 그때 승호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미영아. 잘못한 건 나야. 당신도 닥쳐. 이 나이에 이런 짓을 하다니. 미영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25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모습을 본 유나가 더욱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뭔 소용이야. 결국 유나는 미영의 분노와 승호의 난처한 상황 속에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 어디로 가? 내 남편 망쳐놓고 그냥 갈 생각이야? 여보, 제발. 승호가 미영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당신 남편한테도 얘기할 거야. 당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유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제 딸이. 딸이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미영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유나가 결국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뒤에서는 미영의 울음소리와 승호를 다그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변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한 승호와 유나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주말 동안 각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유나는 남편 태영에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며 지냈고 승호는 미영의 끝없는 추궁과 분노를 견뎌야 했습니다. 정승호, 당신 정말 미쳤어? 일요일 밤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5년 결혼 생활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어떻게 하면 될까?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모르겠어. 미영은 밤새 울었고 승호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편 유나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엄마, 왜 울어요? 딸 서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좀 힘들어서.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는 병원에서 늦을 거야. 다행히 태영은 응급수술 때문에 병원에서 밤을 보냈어요. 하지만 유나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나 차장님. 인사팀 홍 과장이 유나를 불렀습니다. 본부장님과 함께 인사팀으로 오세요. 유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결국 들킨 것이었어요.
인사팀 회의실에서 인사 담당 상무와 홍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인사 담당 상무의 표정이 차가웠어요. 두 분 관계에 대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승우와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께서 직접 회사에 전화하셨더군요. 미영이 결국 회사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실수입니다. 유나 차장은 본부장님, 상무가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네, 사실입니다. 유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3개월 정도. 회사 내에서도 그런 행동이 있었나요? 두 사람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변하세요. 야근할 때가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말씀이군요. 죄송합니다. 상무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두 분 다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자택근무하세요. 상무님, 더 이상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나가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승우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저도. 당신 남편한테는 얘기했어? 아직. 하지만 곧 알게 될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의 집에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여보, 나왔어. 태영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응. 그런데 오늘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 유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전화요? 어떤 여자분이 전화했는데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다고 하더라. 뭐라고요? 나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했지. 우리 유나가 그럴 리 없다고. 태영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렇지? 유나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유나야, 대답해봐. 여보. 설마. 정말? 태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미안해요. 유나가 결국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정말 미안해요. 태영이 주저앉았습니다. 누구야? 누구랑? 회사 상사랑. 언제부터? 3개월 정도. 태영이 머리를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외로웠어요. 당신은 항상 병원에만 있고. 그게 이유야?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태영이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서연아, 방에 들어가 있어. 유나가 딸을 방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싫어요. 왜 싸우는지 알고 싶어요. 어른 일이야. 들어가. 서연이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간 후 태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여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서연이는 내가 키울 거야. 제발. 서연이만은. 당신이 서연이를 생각했다면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야. 그날 밤 유나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승우는 즉시 해고, 유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사실상 두 사람 모두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나야.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승우가 유나를 불렀습니다. 네.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선택한 일이에요. 두 사람은 회사 앞 카페에 앉아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일단 이혼 절차부터 밟아야죠. 나도 마찬가지야. 후회해요? 유나의 질문에 승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라기보다는 미안해. 당신 인생을 망쳐놓은 것 같아서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 서로 정리할 게 너무 많잖아. 그럼 언젠가는 모르겠어. 솔직히 지금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유나는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잃고 딸과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딸에 대한 그리움은 컸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우연히 마트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승호 씨? 유나야. 어떻게 지내? 그냥 살고 있어요. 승호 씨는요? 나도 비슷해. 두 사람은 마트 앞 벤치에 앉아 근황을 나눴습니다. 서연이는 어때?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그것도 짧게. 많이 힘들겠어. 견딜만 해요. 승호 씨는 아드님과는 어떠세요? 가끔 만나지. 그런데 예전 같지는 않아. 두 사람 모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1년 전의 열정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승호 씨. 응? 우리 그때 정말 사랑했던 걸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모든 걸 잃고 나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었는지 확신이 안 서요. 승호도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는 진심이었어. 맞아요.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럼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각자 잘 살아봐요. 그래. 행복해, 유나야. 승호 씨도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승호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사랑이 옳았을까? 모든 것을 잃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이런 선택을 강요합니다. 순간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아니면 안전한 일상을 선택할 것인가. 승호와 유나는 전자를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54세 영업본부장 정승호와 38세 차장 서유나의 금기적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이들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순간의 열정이 모든 것을 잃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